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입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에 영상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열렸죠. 블록윅스 디지털 에셋 서밋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행사 후미에 연설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역시나 바뀌지 않았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죠.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FIT21 법안과 같은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그들이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법적 틀이 마련되고 제도권 편입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겠죠. 코인을 이제 막 투자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찍어내는 프로젝트성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미국산 코인, 블랙록이 선택한 코인 리스트, 그리고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는 그런 코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여기 메이드 인 USA 코인들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많이 보셨던 코인들일 겁니다. 하나씩 좀 보고 갈까요? 리플 XRP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솔라나, 도지코인, 에이다, 체인링크도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리플과 또 손을 잡으면서 디파이 영역 확장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죠. 아발란체라든지 리플과 짝꿍인 스텔라 루멘, 수이, 헤데라, 역시나 IS2002 준수하는 헤데라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런 코인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지 국내 코인들에 집중한다, 굉장히 좀 리스키하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늘 안전한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도지코인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 해두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고래 매집이 엄청 크게 있었더라고요. 1억 1000만 개 이상, 저번 일주일간 고래 투자자들, 기관들이 크게 매집하면서 그들이 바이더딥을 시전했던 것을 알리 차트로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1달러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지폐 가격 이상에서 좀 도지코인을 천천히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일론 머스크죠. 정부 효율부서의 수장, 도지 파더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에 대한 영향력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뿐만 아니라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0%, 카르다노 에이다 또한 마이너스 76%, 방금 언급드렸던 도지코인도 지금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는 거의 마이너스 75% 엄청나게 내려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스텔라 루멘도 거의 마이너스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많은 개인들은 시장을 빠져나갔겠죠.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남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만의 기준을 잡고 조금 더 중장기적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격보다는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필요한 마인드셋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려 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나스닥에서 24시간 주식 거래를 추진하고 있네요. 우리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이 크립토 산업에 대한 영향이 크다. 앞으로는 9 to 6 이런 거 아니라 그냥 24시간 내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제 시스템이 암호화폐를 통해,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는 거. 나스닥과 NYSE는 이미 규제당국 승인을 요청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NYSE라고 불리는 넘버원 증권거래소죠.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네요. 즉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죠. 이 NYSE라고 하니까 그의 모회사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 트럼프 일가도 눈여겨보고 있죠. 벡트가 생각이 나네요. 그 벡트에서도 포용하고 있는 코인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가 24시간 주식 거래를 추진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24시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역시 이 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 증권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증시 투자들 역시 이제는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KRX, 이 한국거래소로서 완전히 독점 체제를 가져왔었지만 이제는 Alternative Trading System이죠.
이 ATS, 넥스트 트레이드로서 A2A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통해 주식 거래를 12시간 동안 할 수 있게끔 허용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는 거, 점점 블록체인이 가미되면 24시간 마켓이 오픈될 수밖에 없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겠죠. 왜? 주식을 이제는 코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 이 STO라고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인터넷에 대한 어독션 차이를 봤을 때 이 인터넷보다 비트코인의 적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퀀텀 점프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190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다면 이제는 크립토 버블이 나오면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만 남게 되겠죠. 우리는 분별력 있는 눈으로 끝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코인에 집중하면서 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의 임원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미치닉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ETF의 성장 열쇠는 바로 이 스테이킹의 편입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렸지만 두 가지의 키가 좀 허용이 돼줘야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쪽으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옵션 거래 또한 승인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역시나 블랙록의 암호화폐 담당 수석 로버트 미치닉 역시 최근 암호화폐 자산 서밋에서 이 스테이킹의 부재가 이더리움 ETF의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블랙록은 현재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비들 펀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고 있으며 앱토스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폴리곤 역시 레이어2의 대장격으로서 제가 얼마 전에 집중 분석 영상 말씀을 드렸죠. 이 머니마켓 펀드 MMF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코인들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지만 모아가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펀더멘탈적으로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스테이킹을 편입하기에는 이 걸림돌 중 하나 역시나 SEC가 맡고 있었죠. 게리 갠슬러 시절 때부터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분류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열렸겠죠. 이 SEC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증권 지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탁회의를 열었다라는 거. 이제 슬슬 그들의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스테이킹 편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ETF 플로우를 봤을 때 지금 쭉 빨간색인 거 보이세요? 이 토탈치가 계속 빨간색 순 유출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들이 매력을 못 느끼고 가격까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순 유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슬슬 투심이 회복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SEC와 CFTC의 완전한 균형을 잡으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큰 자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SEC가 이제 슬슬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증명, Proof of Work죠. 채굴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한 명확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였죠.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은 이 채굴과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굴자들이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거. 점점 이 SEC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오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SEC뿐만 아니라 통화감독청이라든지 CFTC라든지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휩쓸면서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미국의 규제 기관들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 정부 지역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때는 일부러 그들이 디뱅킹 문제를 확산시키고 암호화폐를 짓누르면서 SEC로서 힘들게 해왔다면 이제는 그 규제 흔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고 있는 SEC 소속의 태스크포스 역시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암호화폐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오늘 새벽에 이미 열렸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가상자산 규제 원탁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증권이 아닌 것을 확실히 하자라는 그들의 내부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3월 27일에는 상원위원회에서 폴 애킨스의 청문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국내 투자자들도 이 SEC의 첫 원탁회의가
이 암호화폐 규제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조치다. 약 44% 정도의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격적인 부분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점점 마련되는 스탠스가 보여지다 보니 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이럴 때일수록 여유 있는 스탠스로 내공을 좀 더 채우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통화감독청도 가만히 있진 않네요. 은행의 암호화폐 고객 차별을 이제 규제 완화할 것이다. 이제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었죠. 커스터디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지니어스 액트 법안, 지금 현재 트럼프도 승인을 촉구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노드 운영, 스테이킹과 연관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슬슬 받아들일 수 있게끔 통화감독청 OCC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 OCC의 수장 최근에 바뀌었었죠. 도널드 트럼프가 지명을 했는데요. 전 비투퓨리의 CEO로 이 조나단 굴드를 통화감독청 수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거. 이 비투퓨리는 채굴 회사이다 보니까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겠죠. 이 조나단 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 OCC 통화감독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그들과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수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었겠죠. 그 트럼프의 뒷배, 미국의 뒷배에는 그림자 정부가 숨어 있고요. 그들의 뿌리와 서클의 뿌리와 리플의 뿌리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M2가이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3월 24일서부터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로 4월 30일서부터 피벗되면서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점 찍어지고 있는데요. 뭐가 됐든지 시간은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학적 상관관계의 107일 오프셋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위험자산 쪽으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코인과 관련된 주식 쪽으로 펌핑되는 시기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SEC와 리플의 소송이 뭔가 좀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 SEC가 리플의 항소를 철회했죠. 지금은 운전대를 리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끼리 시기의 저울질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완전히 종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월 16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한 번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시나리오를 연출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비트노미얼 역시 미국의 최초의 CFTC 규제 준수 거래소로서 이제 XRP 선물 출시를 완전히 시작을 했네요. 최근에 CME 그룹에서도 솔라나에 대한 선물 출시가 시작이 됐죠. 이제 슬슬 현물 ETF에 대한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라는 거. 법적 명확성까지 완전히 오게 된다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XRP 현물 ETF를 본격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트노미얼도 과거에 SEC랑 싸우고 있었죠. 비트노미얼이 XRP 선물 출시를 하려고 하니까 SEC가 너희 그거 증권이야. 나 너희 기소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비트노미얼도 맞고소하면서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트노미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죠. SEC가 힘을 빼고 있으니까요. XRP 선물 출시를 하기 위해서 SEC 소송을 철회하고 있었다. 지금 현재는 비트노미얼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XRP의 선물 거래가 완전히 포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슬슬 규제에 대한 완화, 그들끼리의 시기의 저울질이 완료되는 듯한 모습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언제 오른지만 여유롭게 지켜봐 준다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크게 올랐던 것처럼 이와 병렬적으로 크게 한 번의 펌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거 분별력을 꼭 기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IMF라든지 BIS, 세계경제포럼, 세계은행,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런 친구들 반드시 공부하면서 스위프트 2.0의 망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코인 리스트가
요런 친구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주말 동안에 가격적인 부분 좋은 퍼포먼스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가격보다는 가치에 포커스 맞출 수 있는 비전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